안녕하세요, 닥터 말랑입니다. 임상에서 환자분에게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치과 영역에서 그렇게 낯선 과정은 아닙니다. 매우 흔한 과정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SD카드나 또는 CF카드를 우리가 직접 옮겨냈다면, 또는 직원들을 이용해서 직원파이라는 방식으로 옮겨냈다면, 아이파이라는 그런 무선 전송이 지원되는 어떤 SD카드가 등장한 시점부터는 우리가 무선 전송을 통해서 카메라에서 카드를 빼지 않고도 직접 우리가 원하는 폴더에 사진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파이 또는 도시바에서 나온 플래시에어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송 범위가 좀 제한적이고, 공유기를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다소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가 조금 좁은 편이면서 일단 결정적으로는 지금은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지 않고요. 도시바 플래시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은 있지만 제품 자체가 단종이 되어서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중고를 굉장히 고가를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DSLR에는 이제 무선 전송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됐죠. 일반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무선 전송 기능은 우리가 진료실에서 필요한 그런 무선 전송 기능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이 카메라가 일종의 공유기 역할을 해서 우리가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에 직접 접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슬프게도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진료실에서 쓰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죠. 진료실에서는 우리가 바로 슛 하면 바로 어떤 특정한 폴더로 저장이 되고,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저장이 싹싹싹 넘어가는 그러한 방식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실제로 기술로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캐논 또는 니콘의 어떤 미러리스 또는 일부 DSLR 기종에서는 라우터로 우리가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공유기를 의미하는 거죠. 공유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자동으로 넘어가서 자동으로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 지원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진이 PC에 저장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덴트앱 또는 아이프로 등의 어떤 이미지 서버로 그러한 PC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전자차트에 어떤 사진 보기를 즉각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환자분이 찍은 사진을 지금 바로 환자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컴퓨터와 이제 네트워크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무선 전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어려움을 저에게 조금 어떻게 하냐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하나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정말 대충 만든 거라 이번 기회에 조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허접하긴 하지만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창에 니콘 이미징 코리아를 검색합니다. 니콘 이미징 코리아. 니콘이 사업부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니콘 이미징 코리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니콘 이미징 코리아가 이제 카메라 이런 거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니콘 이미징 코리아에서 고객 지원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G50 해야 되는데 제가 크 50을 적었네요. G50, G5 모두 같은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G50 안 나오네. 미러리스 들어가서 G바디 들어간 다음에 G5나 G50 선택하고, 보면은 설명서 말고요, 오른쪽 소프트웨어 있죠. 클릭을 하면 그 중간에 보면 와이어리스 트랜스퍼 유틸리티 있어요. 보이나요? 중간에 있죠? 저거. 다운로드 페이지 보기를 가요. 그런 다음에 맥 쓰시는 분은 없죠? 윈도우 선택해서 쭉쭉 내려가가지고, 수락. 지역을 선택하세요. 어디? 아시아. 딴 거 해도 됩니다. 다운로드 하면 이제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다운로드 된 거 누르면 설치하죠.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카카오톡 설치하고 같습니다. 자, 이제
니콘 마크가 뜨고 설치를 해요. 네, 한국어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화면 캡처하는 노트북이 8년 된 거거든요. 뭐 좀 후진 건데 뭐 이게 여러분들은 뭐 좋으니까 뭐 금방 될 거예요. 뭐 쭉쭉쭉 설치하고, 예. 저 무슨 메신저인가? 뭐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게 같으면 오래 걸려요. 메신저 센터인가. 뭐 이게 중간에 좀 잘라내서 그렇고, 뭐 정보 보낼 거냐? 뭐 안 보낸다 하면 됩니다. 하면 또 뭐 해요. 네, 설치가 다 됐네요. 설치 다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페어링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페어링은 이제 컴퓨터와 카메라를 이어주는 거죠. 서로 짝짓기 해주는 건데, 이어줘야지 당연히 우리가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 뭐 동일 네트워크에 있지 않은 경우 이게 뭐 제일 많고요. 근데 뭐 이거 뭐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거 일단 뭐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은 방화벽, 방화벽 문제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방화벽은 보안을 위한 장벽이죠. 끌 경우에는 보안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지만 뭐 특정 목적으로 방화벽을 꺼두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사진 전송할 때도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뭐 방화벽을 꺼버리는 경우도 뭐 간혹 발생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방화벽 설정으로 좀 갈게요. 업데이트 및 보안.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은 왼쪽에 윈도우즈 보안 하면은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럼 방화벽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끄거나 아니면 일부 프로그램만 방화벽에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방화벽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방화벽 꼭 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화벽은 우리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방화벽은 이제 사진 같은 게 무선으로 우리 네트워크에 막 넘어오는데, 우리가 이게 사진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는 이게 바이러스인지 사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거는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일단 막고 봐요, 방화벽은. 근데 그러면 문제 뭐야? 사진이 넘어오지 않겠죠. 사진이 넘어와야 되는데. 또는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페어링이 되고 사진도 넘어갔는데 재접속을 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방화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두 프로그램을 우리가 방화벽에서 제외해줘 라고 해야 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은 니콘과 관련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방화벽에서 제외해줘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방화벽을 제외하는 방법은, 방화벽 특정 프로그램을 제외하는 방법은 배정현 원장님의 서울 강남치과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안 되면 어떡해요? 방화벽 꺼야죠. 그러면은 방화벽을 끄고 우선 하나하나 다시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선 우리는 방화벽 끄는 걸 살펴볼게요. 활성화 네트워크 설정해서 방화벽 끄면 됩니다. 간단해요. 클릭하면 끝입니다. 자, 방화벽을 껐죠. 우선 동영상에서는 이걸 끄고 사진이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 잘 넘어가면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다시 방화벽을 켜고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허용한 다음에 이제 그걸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거는 살려도 되는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끄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는 방화벽을 끄고 과정을 진행해 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사진이 넘어가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자, 다시 저희 내용 들어가서요. 카메라 켰어요. 그 다음에 PC 연결, 와이파이 연결, 밑에 있는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설정을 먼저 해야 그 다음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프로파일 생성. 그 다음에 와이파이 네트워크 검색. 이제 프로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와이파이를 잡아서 그걸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뭐 저쪽 우리 병원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루 스마일, 룸포토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원래 메인 공유기는 SSID가 하루 스마일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거 선택했죠. 아까 룸포토 설정했잖아요. 이유가 카메라는 이게 무선 전송이 아주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전용 공유기를 달아주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공유기는 아니고 액세스 포인트죠. 액세스 포인트. 이 둘의 차이는 IP를 분배해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결국 이제 액세스 포인트는 메인 공유기에 의한 내부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주는 역할이에요. 메인 공유기 밑에 공유기를 달게 되면 어떤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이거 공유기가 하나 있네 이러면서 자기가 AP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중 공유기처럼 되어요. 특히 회사가 다른 경우는 더더욱.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중 공유기를 할 때도 있지만, 치과 정도의 규모에서는 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것이 나스를 쓰기에도 사진 전송에도 간편하기 때문에 메인 공유기를 제외하고는 AP 모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카메라 전용에 공유기를 설치한다면은 AP 모드를 써야 하고, 또 하나 이제 메시 와이파이 등은 카메라가 인식을 못해요.
또 동일한 SSID를 사용하는 와이파이 확장기도 인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 공유기를 진료실 가까이에 둬서 카메라가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무선 전송에 유리해요. 아무튼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요. 저는 저 와이파이를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암호화 키를 눌러야 되겠죠. 와이파이 비밀번호 누르면 됩니다. 이 회사 좀 이상해. OK를 누르면 입력 버튼이 들어가고, 다시 저 돋보기를 눌러야 OK가 돼요. OK를 OK로 하면 될 건데, OK 누르면 딴 게 되고, OK를 하려면 딴 걸 눌러야 돼. 뭐 이상한 게 있죠. 아무튼 이제 설정이 됐어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자동으로 주소를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192.168 이런 식의 IP가 뜨면 제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내부 IP로 연결이 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신호가 좀 약하거나,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거는 다른 뭐 127, 138, 뭐 107 이런 게 앞에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거 내부가 아니라 그냥 우리 병원으로 들어오는 IP가 잡힌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야. 내부 IP에 연결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뭐 망한 거죠. 당연히 이거는 사진도 안 넘어가고 제접속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192.168 IP 타임 기준으로 192.168 이렇게 잡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 이상한 것 뜨면은 쓰레기통 버튼 눌러가지고 프로파일 지우고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92.168 이런 내부 IP로 연결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OK를 누른 다음에 다음을 하면 되죠.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IP 구성도 잡았으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일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OK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카메라가 이런데 이제 컴퓨터 켜라고 나오죠. 컴퓨터에 와이어리스 트랜스퍼 유틸리티를 시작하라고 나옵니다. 컴퓨터 켜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라는 거죠.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쫙 카메라가 떠요. 저 카메라 아까 전에 그 이름이거든. 저게 저렇게 빵 뜨면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증 코드 카메라에도 이렇게 빵 뜨는 거예요. 3481 3481. 그럼 컴퓨터에 어떻게 하면 돼? 3481 누르면 되지. 컴퓨터에도 여기도 3481 여기 누르고 다음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다 뭐 해야 되겠어요? 파일이 어디 저장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냥 포토 폴더 하나 만들어도 되고, 뭐 D 드라이브를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저는 우선 쭉쭉쭉 내려가지고 한맥 폴더를 지정을 할까 합니다. 이게 뭐 네트워크에는 NAS 폴더는 지정이 안 되고요. 로컬 폴더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 폴더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폴더를 네트워크 디스크로 잡아가지고 윈도우 공유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읽어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백업은 NAS로 하고요. NAS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귀찮아서 저는 대충 쓰고 있어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무튼 페어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OK 눌러줘야 되겠죠. 이것도 OK네. 이상해. 이상한 거에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OK를 눌러주면은 이제 페어링이 완료가 됐고, 이제 카메라는 PC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눌렀어요. 그럼 PC에 연결 중이죠. 자, 근데 아까 전에는 이렇게 처음에 아까 전에는 그 카메라의 모델명이 나왔잖아요. 그게 안 나오고 뭐 이상한 16단계 뭐 1단계 2단계 저런 게 나오면은 이건 뭔가 망한 거예요. 뭐냐면은 컴퓨터가 카메라를 자동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컴퓨터랑 카메라가 같은 네트워크상에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중 공유기라 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내부가 엉망이라 가지고 뭐 공유기가 두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뭐 엉뚱한데 접속을 했거나 뭐 이상한 이유로 일치되어 있지 않거나 뭐 그럴 때 저런 문제가 생겨요. 저것 때문에는 네트워크상에 이 한 네트워크 있지 않다는 거니까 일단 그거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어렵지 사실. 네트워크만 잘 유지되어 있으면은 이거 사실 프로그램 깔기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또 방화벽이 있는 경우에도 저럴 수가 있는데 제 경험상은 방화벽이 있으면 설정은 아까처럼 잘 따라가는데 재접속 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화벽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경우는 잘 없는 거죠. 아무튼 저 화면이 나오면 망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페어링이 됐다는 전제하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이제 페어링을 하는 걸 해서 사진 넘기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연결은 저렇게 메뉴로 들어가서 PC 연결에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저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서 연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프로파일을 잡았잖아요.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죠. 녹색이 떴죠. 이제는 사진을 찍으면 펑펑펑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I 버튼을 눌러서 저 하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키에 보면 PC에 와이파이 연결이 있거든요. 저걸 누르면 저렇게 또 연결돼. 아, 그렇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보통 저 하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맥 폴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렇게 사진 폴더가 뭐 복잡하게 안에 또 하부 폴더를 만들면서 만들어져 있는데 뭐 저거는 우리 수정이 안 돼요. 지멋대로 저렇게 돼요. 아무튼 오늘 이제 P4채는 저희 은사님의 명저인 임플란트 RPD 책에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3개를 찍어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넘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접속은 해놨으니까 초점 맞추고 슛 했습니다. 예. 보면 카메라의 I 버튼 옆에 녹색 불이 켜져 있죠. 저건 이제 사진이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약간 이번에는 빨간색을 더 중간으로 몰아서 역시 슛 한번 했어요. 이제 2장을 찍었죠. 예. 그러면은 이제 PC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2장이 빵! 그리고 올라와. 네, 빵! 하고 떴어요. 2개가 이렇게 저장이 됐죠.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까지는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덴트웹이 어떻게 한 번에 올라오느냐? 이제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전에는 아이프로를 썼는데, 뭐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원리는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둘 다 뭐 무선 전송 이렇게 안 돼 있고, 아이파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무선 일반 모드에서 한번 볼게요. 뭐 진료실에서 보통 진료실 모드 쓰죠. 일반 모드 잘 안 쓰죠. 아무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일반 모드 들어갔을 때 우선 환경 설정 상단 바에 톱니바퀴 환경 설정 누르고 중간에 아래쪽에 보면 아이파이 가져오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을 어디로 끌어오면 되느냐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아까 한맥으로 했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지고 한맥 폴더에 있는 사진을 끌고 와 라고 하면 저 한맥 폴더 하부에 있는 사진까지 다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2대 3대 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카메라 직접 폴더를 쓸 게 아니고 그 카메라 2대 3대를 모아놓는 그 루트 폴더를 선택을 하면 더 편하겠죠. 꼭 최종 말단 폴더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약간 루트 폴더를 잡으면 됩니다. 사진이 들어가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죠. 환자 선택을 제 이름으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하고 사진 보기를 띄웠습니다. 뭐 이전에 뭐 만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파이 띄우기. 위에 보면 아이파이 띄우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PC 와이파이 연결, 하키로 연결을 했죠. 접속돼. 아, 연결됐습니다. 오늘 좀 빨리, 이건 좀 빨리 되네. 자, 그래서 뭘 찍을까 쭉쭉쭉 보고 또 책이 역시 수고를 해줍니다. 예, 착각 했어요. 픽스처 같은 거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약간 기울여서 아이고 제 얼굴이 또 나올라 그러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 글자 RPD 제가 싫어하는 RPD 착각 했어요. 명저입니다. 우리 교수님의 명저. 저 2개를 찍었습니다. 저렇게 찍고 덴트웹에 기다리면 저렇게 뻥뻥 올라와요. 근데 이 덴트웹에 올라오는 사진은 화질이 다소 압축되어서 손실된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크기는 같아요.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출판을 생각하시거나 뭐 그런 분이라면 원본 사진을 반드시 별도로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약간 손실이 된 파일들로만 저장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뭐 끝난 거죠. 뭐 특별하지 않으면 뭐 여러 장도 한꺼번에 잘 올라옵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기도 가능합니다. 뭐 뒤집을 수도 있고요. 뭐 기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미러 뷰 같은 것도 다 돌리고 뭐 기울이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장하면은 이제 환자의 그 이제 뭐 사진 리스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진 보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진료실 모드에서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는데, 진료실 모드에서 사진을 직접 올리는 건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 진료실 모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가 1번 체어에 이제 피나무를 통해서, 아이고 틀렸네. 우리 병원이 아닌가? 피나무를 쳐서 들어가고 있어요. 피나무를 쳐서 들어가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상단 바에 바로 아이파이 대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그 우리가 그림 보기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아이파이 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죠.
카메라에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슛 하면은 바로 아까 전처럼 저렇게 숑 하고 뜹니다. 그럼 우리 저장하면은 바로 환자 사진 리스트에 하나가 딱 추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같은 거예요. 저쪽에 있는 우리가 사진 보기 들어간 다음에 와이파이 대기 눌러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늘 사진을 띄워 놓으니까 이게 뭐 그래요. 그럼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엉덩이가 좀 크게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진료실이에요. 환자분이 오셨어요. 환자분이 오시면은 환자분을 인사하고 사진 좀 찍겠다 그래요. 설치에 우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 직원분이 바로 일자 미러를 줍니다. 저 미러가 아주 찍기가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저에게 주죠. 그럼 저는 카메라 무선을 우선 킵니다. 무선을 켜고 저에게 주면 좋을 건데 항상 그렇게까지 좀 힘들어요. 제가 무선을 켜야 돼요. 이것도 보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무슨 켜고 준대 이제. 아무튼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고 삐 한 다음에 환자분 한 다음에 석션을 내죠. 바람을 불어도 되는데 가끔 침 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석션을 내서 석션이 좀 나오더라도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저는 뭐 아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약간 설측도 제가 하나를 찍을 게 있어가지고 찍습니다. 병원 안에서 간편하게 쓰기에는 G50에 85mm 쓰고 디퓨저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어때요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미.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사진이. 그 진료실 카메라가 의외로 사진 커버리지 그렇게 크진 않아서요. 뭐 엄청 빨리빨리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해가지고 쓰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직원분이 옮겨오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저기서 바로 뒤집어서 환자분에게 충치가 저기 있네요 라고 보여주고, 때로는 술식 중간중간에도 좀 충치가 너무 깊거나 하면 보여드리는데 아주 좋죠. 환자들이 뭐 충치나 이런 거 보여주면 우리가 징그러워서 싫어할 것 같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좋아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이 정도 충치가 깊어서 신경치료 들어갈 수 있다. 뭐 설명해 주는 거랑 다짜고짜 아프면 신경치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예쁘게 찍는다기보다 저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슬기로운 임상생활을 기원합니다. 뭐 좀 지루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